여러분, 올해 겨울 난방비 걱정 많으시지요? 작년보다 가스 단가가 또 올라서 예전이랑 똑같이 틀어도 고지서가 훨씬 무겁게 나오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애써 아끼신 난방비를 밤새 몰래 훔쳐가는 진짜 도둑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도둑을 3명 정도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아마 100명 중 99명은 놓치고 마는 우리 집 6명의 도둑을 전부 잡아드릴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이고, 이게 다 얼마야. 너무 많이 나왔네요. 며칠 전 20만 원 고지서를 받고 절망하셨던 한 분께서 어떻게 단돈 5만 원으로 줄이실 수 있었는지 그 진짜 비법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단순히 돈만 아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잡을 도둑 중에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수백만 원의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아주 무서운 도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지금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돈 버는 아니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알짜 정보를 놓치실 일이 없습니다. 자, 그 6명의 도둑 중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도 믿고 눌렀던 바로 외출 버튼입니다. 아니, 집 비울 때 외출 눌러야 아껴지는 거 아니었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며칠 전 한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구, 집 비울 때마다 외출로 해놓고 다녔는데요. 가습이 많이 나오는 지름길이었네요. 맞습니다. 이 외출 버튼이 오히려 집을 냉골로 만들고 가스비를 2배로 잡아먹는 주범입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외출 모드는 난방을 절약해주는 기능이 아니라 동파를 막아주는 비상 기능에 가깝습니다. 즉, 집안 온도가 5도, 8도처럼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내려가야 그제서야 얼어 터지겠다 하고 보일러가 겨우 작동합니다. 그렇게 집이 얼음처럼 식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따뜻하게 데우려면 보일러는 처음부터 최대 화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치 다 식은 가마솥을 다시 달구려면 처음에 장작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번 데워진 가마솥은 약불로도 온기가 유지되지만 차가워져 버리면 불을 아무리 세게 떼도 가스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요금 폭탄의 정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도둑을 잡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24도로 맞춰놨는데 방바닥은 아직 차가운데 보일러가 금방 꺼지더라. 또는 보일러가 쉬지를 않아요. 방은 뜨끈한데 왜 자꾸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의 범인은 조절기 그 자체가 아니라 조절기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입니다. 조절기 아래쪽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실내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절기가 찬바람이 들어오는 창문 근처, 현관문 근처, 외풍이 있는 벽 쪽에 있다면 센서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집이 아직 춥네. 보일러 계속 돌려. 그래서 이미 바닥이 뜨끈해져 있는데도 보일러는 쉬지 않고 가스를 태우게 됩니다. 반대로 조절기가 텔레비전이나 전자레인지처럼 열이 나는 물건 근처에 붙어 있다면 센서는 또 이렇게 착각합니다. 집이 벌써 따뜻하네. 보일러 꺼도 되겠다. 그래서 방은 아직 차가운데 보일러가 금방 꺼져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절기 위치를 실제로 옮기는 일은 큰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배선을 새로 빼거나 벽을 손대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비용도 들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조절기 위치를 바꾸는 것보다는 조절기 주변으로 들어오는 찬바람만 확실하게 막아주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조절기 근처의 문틈, 창문 틈을 문풍지나 뽁뽁이로 막아주시면 센서가 찬바람을 잘못 감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보일러가 불필요하게 계속 돌아가는 일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집에 우풍이 있다, 바람이 돈다 하시는 분들은 조절기 모드를 실내 온도가 아니라 온돌바닥 난방 모드로 바꿔주세요. 온돌 모드는 바닥 자체의 온도를 기준으로 난방을 유지하는 방식이라 센서 위치나 찬바람의 영향을 훨씬 덜 받습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켜졌다 꺼졌다를 자주 반복하지 않게 되고 실내 온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가스비도 훨씬 덜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 두 도둑보다 훨씬 더 무서운 도둑이 있습니다. 가스 계량기를 미친 듯이 돌려버리는 세 번째 도둑은 온수입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정말 많이 본 부분입니다. 가스비는 난방비보다 온수비가 훨씬 무섭습니다. 확실히 계량기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일러가 난방을 할 때는 바닥을 은은하게 데웁니다. 말하자면 약불로 오래 끓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온수를 틀면 보일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당장 뜨거운 물이 필요하다. 최대로 가열하자. 그래서 차가운 물을 순간적으로 70도, 80도, 90도까지 끓이려고 가스를 한꺼번에 많이 태웁니다. 그러니까 난방은 약불이고 온수는 센 불입니다. 그래서 온수 사용을 조금만 바꿔도 가스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도 손잡이를 항상 냉수 쪽으로 돌려두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우리는 그냥 찬물로 손 씻으려고 물을 트는데 손잡이가 중간에 있으면 보일러가 잠깐이라도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가스만 새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쓰지 않을 때는 손잡이를 완전히 냉수 방향으로 돌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보일러 본체의 온수 온도를 중으로 두는 것입니다. 보통 온수 온도가 약, 중, 강으로 되어 있을 텐데 강으로 두면 물이 필요 이상으로 뜨겁게 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뜨거운 물에 찬물을 섞어서 온도를 맞추죠. 뜨겁게 끓여놓고 찬물로 다시 식혀 쓰는 것. 이건 가스 낭비입니다. 그래서 온수 온도는 중. 이것만 해도 씻는 데는 아무 지장 없고 가스는 훨씬 덜 먹습니다. 정리하자면 손잡이를 냉수로 확실하게, 보일러 온수 온도는 중으로. 이 두 가지만 하셔도 온수 도둑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명의 도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저는 외출 버튼 잘 안 눌러요. 대신에 예약 모드로 쓰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난방비를 잘 아끼시는 분들 중에는 예약 모드를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40평 아파트에 사시는 한 분은 3시간마다 20분씩 예약 모드로 가스비를 꽤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약 모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시간을 잘못 맞추면
보일러가 밤새 꺼져버리거나 반대로 밤새 쉬지 않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즉, 예약 모드는 사용자의 실수 때문에 오히려 가스비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진짜 핵심 비법은 예약 모드가 아니라 황금 온도 유지법입니다. 이 방법 하나로 20만 원 청구되던 난방비가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린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집 비울 때 보일러를 끄지 마세요. 그리고 외출 버튼도 누르지 마세요. 그냥 조절기 온도를 19도에 맞춰놓고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가마솥의 온기입니다. 바닥을 완전히 식혀버리면 다시 데울 때 가스를 한꺼번에 많이 태우게 됩니다. 하지만 바닥 온도를 19도 정도로 계속 유지해주면 보일러는 약하게 천천히 가스를 덜 먹으면서 집 안 온기를 유지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집 비울 때 19도로 유지. 집에 있을 때 21도에서 23도 사이. 추위를 참는 게 절약이 아닙니다.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 절약입니다. 자, 이제 4명의 도둑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스비 아끼려고 그냥 전기장판 켜고 자요. 어르신, 그게 바로 오늘 잡아야 할 5번째 도둑입니다. 전기장판은 가스비를 아끼기 위한 대체 수단처럼 보이지만 잘못 쓰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뉴스에 이런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추워서 전기장판을 켜고 주무시던 70대 한 분이 아파트에서 화재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70대 어르신이 딱 3개월 쓴 전기장판에서 불이 나서 7개월 동안 입원했고 결국 발가락을 절단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저온 화상은 전기장판을 강으로 했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약으로 켜놓고 자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잠을 자다가 뜨거우면 몸을 뒤척이거나 이불을 걷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 감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서서히 데워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같은 자세로 누워 있게 됩니다. 그렇게 피부 속 조직이 천천히 손상되면서 심한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잘 때는 끄고 주무시는 것. 잠들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예열해두고 잠자리에 드실 때는 전원을 끄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전기장판 없으면 잠을 못 자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째, 타이머를 2시간 이내로 설정하기. 둘째,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이나 라텍스 매트리스를 덮지 않기. 이건 열이 갇혀서 화재 위험이 매우 큽니다. 셋째, 그날 술을 드셨거나 당뇨약을 드신 날은 절대 켜고 자지 않기.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생명은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명의 도둑을 잡았습니다. 제가 1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은 단순히 난방비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잡을 6번째 도둑은 여러분의 수백만 원짜리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도둑입니다. 혹시 가끔 이렇게 하시진 않으셨나요? 안 쓰는 방은 춥다 해서 그 방 보일러 밸브를 꽁꽁 잠그는 습관 말입니다. 처음엔 몇 푼 아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밸브를 꽉 잠가버리면 그 방의 배관에는 따뜻한 물이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습니다. 겨울 한파가 오면 그 배관은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터집니다. 배관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쏟아져 나와 집이 물바다가 됩니다. 심하면 아랫집까지 침수가 돼요. 수리비가 수백만 원씩 나가는 일도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뉴스에도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 쓰는 방 밸브를 잠갔다가 배관 동파로 집안이 물바다가 되고 아랫집까지 피해가 가서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이겁니다. 밸브를 잠가 놓은 그 방은 집 안에 거대한 냉장고가 됩니다. 그 차가운 공기가 벽을 타고 퍼져나와 우리가 있는 안방과 거실의 온기를 계속 훔쳐갑니다. 결국 보일러는 안방 온도를 지키려고 더 세게, 더 자주 돌게 됩니다. 즉, 가스비는 가스비대로 더 나오고 수리비 폭탄까지 맞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절대 밸브를 꽉 잠그지 않는 것입니다. 안 쓰는 방이라도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말고 최소한 절반 정도는 열어두시거나 아예 아주 조금이라도 물이 흐르게 해두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실용 팁입니다. 그 방 문을 완전히 닫아두지 말고 살짝만 열어두세요. 거실에 따뜻한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배관이 얼어붙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집 전체의 난방 효율도 오히려 좋아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밸브를 꽉 잠그지 않는다. 안 쓰는 방은 밸브를 반쯤 열어두거나 아주 조금 흐르게 한다. 방문은 완전히 닫지 말고 살짝 열어둔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수백만 원의 수리비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명의 도둑을 모두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안에 만들어진 따뜻한 온기를 밖으로 빼앗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잘 틀어도 온기가 빠져나가면 난방비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기를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많은 분들이 확실하게 효과를 본 온기 사수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점. 창문에는 뽁뽁이. 뽁뽁이는 그냥 장난감이 아닙니다. 공기층이 생기면서 단열 효과가 크게 올라갑니다. 붙일 때는 올록볼록한 면이 창문에 닿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붙이기 전에 창문에 분무기로 물을 흥건하게 뿌리고 거기에 세제 한두 방울 섞어 뿌리시면 겨울 내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2점. 틈새에는 문풍지. 집안 따뜻한 공기는 생각보다 아주 작은 틈새로 빠져나갑니다. 특히 방문 아래 1cm 틈이 문제입니다. 문풍지나 틈막이를 문 아래, 창틀, 문틀에 꼼꼼하게 붙여주면 보일러가 훨씬 적게 돌아갑니다. 3점. 두꺼운 암막 커튼. 커튼이 난방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커튼도 급이 있습니다. 얇은 커튼 효과 거의 없음. 두꺼운 암막 커튼 난방비 최대 10% 절약. 핵심은 3가지입니다. 두껍고 바닥까지 길게 내려오고 벽에 최대한 붙어서 치는 것. 특히 해가 지면 바로 커튼 내리기. 밤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걸 확 줄입니다. 4점. 바닥에는 러그나 카펫. 발이 시리면 사람은 집이 춥다고 느낍니다.
작년에 한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러그 하나 깔았는데 발이 안 시려워요. 진짜 신기하네요. 실제로 러그를 깔면 난방비는 12% 이상 줄고 체감 온도는 2도 올라갑니다. 비싼 러그 살 필요 없습니다. 집에 안 쓰는 이불이나 담요 있으시죠? 그걸 소파 앞이나 잘 앉는 자리에만 깔아보세요. 효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난방비를 줄이는 방법과 온기를 지키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는 마지막 도둑이 있습니다.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단 1원도 안 나옵니다. 1점 에너지 바우처 가장 대표적인 난방 지원 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65세 이상이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조건은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중에 다음 중 한 분이라도 계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만 6세 미만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산모.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나는 무조건 되겠지 하고 안심하시면 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 반드시 신청해야 줍니다. 신청 안 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2점 임신 출산 영유아 가정을 위한 지원. 우리 손주가 6살인데 같이 사는 우리는요. 우리 딸이 임신 중인데 그런 집도 지원되나요? 네, 지원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 기초수급 차상위에 해당하면서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이거 하나만 있어도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점 다자녀 가정 3자녀 이상 지원 소득 상관없음. 이 혜택은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전기요금 30% 할인 매달 최대 16,000원까지 할인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의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지역과 가스 회사마다 조건이나 할인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 방법 한국전력전기 또는 사시는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다자녀 할인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4점 내가 사는 지역 지자체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 이걸 가장 많이 모르고 지나갑니다.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로 돈을 더 주는 곳이 많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핸드폰으로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내가 사는 동네 이름 난방비 지원 대구 난방비 지원. 인천 에너지 바우처 추가. 정말 많이들 이걸 보고 어머, 우리 동네에서도 주는 거였네? 하고 놀라십니다. 결론 가장 쉽고 확실한 신청 방법.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난방비를 줄이는 것보다 놓치지 않고 받는 것이 더 큰 절약입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세요. 가서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지, 혹시 다른 난방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되는지, 얼마 받는지, 어떤 서류 필요한지 모두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작년에 한 임산부분이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난방비가 무서워서 보일러를 못 틀겠어요. 제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도와드렸더니
한 달 후에 다시 전화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따뜻하게 지내요.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어르신, 주변에 임산부나 어린 손자 있는 어려운 이웃이 계시다면 꼭 이 정보 알려주세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난방비를 훔쳐가는 6명의 도둑을 모두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 안의 온기를 지키는 4가지 방법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까지 확인했습니다. 추위를 덜덜 떠는 것이 절약이 아닙니다. 따뜻함을 지키는 것이 진짜 절약입니다. 이 영상 주변 분들한테도 보내주세요. 이거 보고 난방비 줄였다고 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전기장판 부분과 임산부 지원 부분은 꼭 자녀분들도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